안녕하세요. 북한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통일의 길 윤아영입니다. 우리에겐 낯설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나라 북한. 북한의 진짜 모습은 어떨까요? 평소 궁금했던 북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북한 스타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북한엔 어떤 직업들이 있으며 그중 북한 주민들에게 인기 있는 직업은 무엇일까요? 김일성화 관리사, 승강기 운전공, 북한에서만 볼 수 있는 이색 직업까지 오늘 북한 스타일에선 북한 직업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오늘의 북한 스타일에서는 북한의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이죠. 서울교육대학교 김철웅 교수님, 안녕하세요. 북한 방송원 출신의 이연아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북한의 직업 이야기에 대해서 나눠볼 텐데요. 네.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우리는 좀 자유롭게 직업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북한은 어떤가 싶어요. 좀 강제적으로 부여를 받기도 하고 그런가요? 예, 교수님부터 한번 말씀해 네. 주시죠. 예. 북한은 국가가 이렇게 그 직업을 다 그 안내, 그러니까 배치를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예. 대학교를 졸업하면 내가 내 자율대로 지금 그 직장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대학의 간부과 또는 중앙대학이면 중앙당 간부부에서 예. 자율 배치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행정적으로는 노동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노동과요? 네, 노동과가 있는데 북한 주민이 그 중앙당에서 배치서를 받아가지고 파견장을 받아가지고 노동과에 가서 등록을 해야만이 그게 완벽한 어떤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근데 또 그 노동과의 그 대상으로 본다면 중앙당 간부부 아닌 또 그 해당 구역에 속한 또 해당 시도에 속한 네. 노동자들을 배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노동과가 한 등급이 낮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예. 그래도 노동과는 중앙당에서 배치장을 가지고 꼭 들려야 되는 필수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간부과와 노동과로 나뉘어져 있다. 그렇죠. 간부과는 그런 배치를 하는 거고 노동과는 행정적 업무를 보는 과 이렇게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배치를 받는 게 원칙이지만 특정한 계층은 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그 특정한 계층이라는 것이 그 어떤 러열에 들어가는 어떤 계층이겠죠. 근데 네. 여러 가지로 있지만 그것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김일성,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서 배치된 것에 빼기는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고요. 예. 그 외에 어떤 내가 좀 더 좋은 데를 가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예. 어떤 그 뇌물을 주거나 또 그리고 또 우리 간부들의 어떤 그 인맥 관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관계 때문에 또 배치지를 옮기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럼 궁금한 게 아나운서도 뭐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전문직에 속하잖아요. 그죠. 직접 배치를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선택하신 건가요? 원래 배치를 받는 게 기본적인 케이스인데 저는 조금 특별한 경우였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직장을 들어갈 때쯤에 저희 부모님도 직장 문제를 많이 고려를 이렇게 좀 고민을 하셨어요. 그래서 막 노동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그 직업이 되게 아나운서 북한에서도 멋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하고 싶다 하니까 어머니가 그때 당시 아시는 그 지인분이 예. 방송위원회 기자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찾아가셔서 조금 우리 딸이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제목이 될지는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방법이 없겠냐 하니까 그분이 막 쾌재를 부르시면서 마침 지금 그 전 아나운서가 결혼을 하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가 있다. 네, 자리가 비어 있는데 될지 안 될지는 자기들이 전문가들이 그 보는 시각에서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된다. 그래서 그 방송위원회 가서 테스트를 한번 했죠. 간단한 낭독 같은 걸 했는데 그래 조금 다듬으면은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런 좀 좋은 평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방송위원회에서 일단 테스트를 거친 후 네. 도당 간부부에 이런 상대를 우리가 필요한 사람을 하나 찾았는데 최대한 빨리 좀 배치에 관한 그 간부 비준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거기에 의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도당 간부부에 가니까 북한 특유의 그 간부 비준을 받을 때 그런 게 있거든요. 뭐 노동당을 위해서 뭐 충성을 다해서 일을 하겠다는 그런 일종의 멘트 하나를 하고 그 다음부터 정식 일을 시작하는
한 거죠. 네. 저는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예외적인 케이스다. 그죠, 예. 아까 교수님께서 간부과와 노동과로 나뉘어져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들이 좀 그 안에 있는지 세세하게 설명 좀 해주실까요? 간부과는 말 그대로 간부를 등용하는 과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서 그 대상자가 어떠냐면 도당, 시당 이런데 간부과 그 대상자는 그 행정위원회, 그러니까 행정지도 일꾼도 역시 간부과에서 비준을 해가지고 예. 배치를 합니다. 하지만 노동과는 일반 노동인,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그냥 일반인,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래도 뭔가 좀 생기는 식료 공장 같은 데서 일을 하면 하다못해 일을 하다가 껌이라도 사탕이라도 과자라도 하나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직업들이 선호하는 공장들입니다. 하지만 저 세멘트 공장이나 강철 공장이나 벽돌 공장이나 이런 네. 공장들은 일만 힘들게 하고 북한 같은 배급이 지금 안 주는 조건에서는 상당히 힘든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식량과 관련되는 양정사업소라든가 네. 그다음에 식료 공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려면 로비를 해야 되고 아니면 그냥 일반대로 탄광이나 강산에 배치가 될 수 있는 네. 이런 것이 바로 노동과라고 얘기합니다. 로비는 주로 돈으로 하는 거겠죠? 각종 요즘에는 식료품도 되고 예. 쌀도 되고요. 각종 북한이 부족한 게 한두 개가 아니니까 예. 그 모든 것이 다 로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사실 좀 취업할 때 대기업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렇죠. 네. 북한에는 그런 일반 회사들은 없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일반 회사라고 하게 되면 물론 다 국영산하니까 공장 기업소 다 있는데 예. 요즘에 좀 뜬다 하는 기업들이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외화를 보는 외화벌이를 하는 회사들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외화벌이를 하는 회사들이 아무래도 지금 많은 어떤 물자 부족으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외화를 만지다 보니까 네. 그 외화를 보는 회사들의 그 수요도가 아주 높은 편입니다. 아주 그 경쟁률은요, 그건 출신 성분을 좋고 나쁘고 떠나서 그 경쟁률은 정말 치열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선호도라고 하면 아마 그 외화벌이를 하는 회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수출 관련 회사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는 회사. 예. 네. 그러니까 북한의 물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수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80% 이상이 생필품 같은 것은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런 수입을 하는 그런 회사들. 근데 북한은 꼭 수출과 수입을 같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회사들이 들어가게 되면 약간 어떤 물자적 부족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는 어떤 출구니까 네. 그런 데서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이런 네, 상황입니다. 네. 네. 지금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는 배치를 어디에 받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 배치 기준은 또 어떻게 되나요?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로 출신 성분을 가장 많이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모님 직업을 많이 보는 편이죠. 예.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대대로 협동농장에서 농장원으로 농사를 지으셨다 하면은 그 자손은 대학을 졸업하거나 군사복무를 하고 와도 그 농장에 이렇게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그런 일종의 금수저, 한국에서 지금 말하는 운수저 이거를 많이 논하게 되는데 네. 참 그게 북한만에 있는 그런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아까 남자 같은 경우에는 외화벌이를 하는 직업이 좀 선호된다. 네네네. 그럼 여자는 어떤 직업들이 있을까요? 여자들도 아무래도 외화를 벌 수 있는 직업이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외국인 관광객 안내원이라든지 또 그리고 외국인 상대의 이발사 같은 경우에도 또 그 자기 월급에 또 팁을 챙길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인기가 있고요. 그리고 통역을 하시는 분들도 인기가 있고요. 네. 또 그리고 그건 남한이나 북한이나 또 비슷한 것 같은데 스튜어디스 이 직업도 상당히 인기가 있어요. 승무원이요? 네, 승무원이요. 북한은 비행기 대수가 많지는 않지 그렇죠.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군요. 어마어마합니다. 승무원들은. 승무원 경쟁률이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러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승무원을 하게 됐을 때 좀 결혼 같은 것도 많이 보장이 되는 편이겠네요? 거의 그렇죠. 그렇게 예. 되면 어디 간부집. 그런데 그 승무원을 할 정도의 어떤 그 출신 성분이면
부디 뭐 다른 그 시집에 대한 결혼에 대한 어떤 그 중압감에서 벗어나도 됩니다. 네, 그 정도로 네. 보장되어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네. 우리도 의사, 검사, 변호사, 소위 사자 들어가는 직업 그쵸? 많이들 좀 찾아 헤매잖아요. 네, 네, 네. 북한도 그런가 봐요. 네, 뭐 남한만큼은 아니지만 사자가 근데 가장 인기 없는 사자가 변호사입니다. 아, 왜요? 네, 북한에서는 변호사가 검찰소 산하로 되어 있고요. 예. 변호사가 검찰의 검사가 얼마나 그 검사를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치점에 있죠. 그렇죠. 대치점에서 어떤 그 의뢰인의 어떤 변호를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쪽에서는 얼마나 이 의뢰인이 의뢰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이 의뢰인이 얼마나 사회에 악을 끼쳤는지를 변호해주는, 그러니까 그 논설해주는 사람의 한 사람이면 마지막 예. 한마디는 합니다. 허나 선처는 바랍니다. 이러고 아. 마지막 한마디를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변호사라서 가장 인기 없고 가장 모그라롭고 검사는 판을 그 형량을 때리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형량을 치는 사람이니까 가장 인기가 있고 뇌물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직업인데 변호사는 아무 이유도 없어가지고 검찰서 검사가 지나가다가 하도 보다 못해 저 사람 좀 챙겨주라오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기껏 뭐 담배 한 버러 뭐 이 정도 챙겨받는 좀 아주 사실 사회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직업치고는 가장 좀 불쌍한 직업입니다. 억울한 주민들은 어디 가서 호소할 데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그냥, 그래서 북한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 네. 네. 법 없이 살 사람들도 많을 텐데. 네. 그리고 뭐 일종의 그런 그러니까 저는 그게 왜 저러지? 왜 나라 법이 있는데 개인 재산 뭐 이런 침해라든가 이런 데서 나라 법이 왜 상관을 안 할까 했는데 예. 한국에 와서 드라마를 보면서 아, 변호인이라는 존재는 저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저는 한국에 와서 봤거든요. 네. 예,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다는 말은 많이 들었어도 변호사가 뭐 어쩌고 하는 이야기는 정말 들은 적이 극히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북한만의 좀 특이한 직업군에 대한 정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지금 남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셰프입니다. 북한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하는데요. 요리사 직업이 인기도 많고 최근엔 요리 경연 대회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 최근 조선중앙TV에 소개된 북한 요리 경연 대회 모습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